여의철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인격살인, 무한정쟁 정치 서울 뉴시스 강지은 기자 이철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면서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입장문에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와 자성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의원은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수기와 타협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다며 부끄럽고 창피하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 지 오래라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돼버렸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으로 마음껏 휘두른다.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은 저승사자처럼 달려든다며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이다.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며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이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족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소긍한다.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고 믿는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과 친분 주진우, 사퇴 이유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 평소에도 아파 서울경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의 이유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꼽았다. 주 기자는 15일 전파를 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퇴의 결정적 계기로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입니다 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법무부 청사 입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며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은 언제 처음 사퇴를 결심하셨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 고려하셨나요? 검찰개혁 직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이철이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 한심한 꼴만이 부끄럽다.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 총선 불출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동균의 행인 3시의 한 대목인 왜 그리 자주 NG를 내고 눈물을 감추고 마른 입술을 깨물어야 했을까요가 지금의 자신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 의원은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 지 오래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답, 솔루션을 주기는커녕 문제, 프라블럼가 돼버렸다.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른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이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 내년도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사족이라며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는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의원 SNS 글 전문입니다.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수기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지요.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입니다.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발음이 되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로 지탱되어 왔다는 지적,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자로 기억되고픈 제게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상호 존중은 정치적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도적 자제는 제도적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 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답, 솔루션을 주기는커녕 문제, 프라블럼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릅니다.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은 저승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습니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합니다. 사족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합니다.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고 믿습니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아직 임기가 제법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조사받던 정경심, 조국 사퇴 소식 접하고 갑자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교수가 어제 조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의 사퇴 배경과 관련 조 장관은 하루하루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것이라며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이 제일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특수부가 2달을 수사했는데 국민들한테 딱 떨어지게 이것이라고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7개 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호수 차관이 참석했다.